시니어 단백질 보충엔 황태채가 최고. 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황태채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50대 이후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것을 어떻게 황태채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50대, 6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리에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단 오르기 힘든 건 원래 그런 거죠? 이런 말씀들을 너무 자주 듣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있어요. 바로 황태채입니다. 황태채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오늘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먹어도 살은 찌고 예전처럼 힘이 안 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이게 다 근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들까요? 30대부터 매년 근육의 0.5%씩 사라져요. 50대부터는 매년 2%씩 더 빨리 사라집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이 30-40% 줄어들어요. 이걸 숫자로 말하면 70kg인 분이 50대부터 매년 700g에서 1.4kg의 근육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육 1kg이 사라지면 쌀 한 포대만큼의 힘을 잃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에는 병뚜껑 따기가 어려워져요.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음차 소리가 나와요. 걸음이 느려지고 자주 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어요. 넘어질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뼈가 부러질 확률이 2배 높아져요. 당뇨병, 고혈압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려요.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김씨 할머니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손목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때서야 이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셨죠. 근육은 뭘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고기, 생선, 계란을 먹으면 몸에서 이걸 분해해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요. 그 조각들로 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는데 50대부터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50대 이후 필요한 단백질 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반 성인은 몸무게 1kg당 0.8g이 필요하고 50대 이후에는 몸무게 1kg당 1.2g 이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60kg인 분은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되냐 하면 삶은 달걀 12개 또는 닭가슴살 300g 또는 두부 9모. 매일 이렇게 먹기 쉽지 않죠? 그래서 먹기 쉬운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값싸고 구하기 쉬운 황태채입니다. 황태채는 명태를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자연바람에 말린 겁니다. 겨울철 매서운 바람과 추위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은 다 빠지고 영양소만 쭉쭉 농축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를 건포도로 만들면 단맛이 더 진해지는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놀랄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100g당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이 23g이고 쇠고기는 29g, 삶은 달걀은 13g, 두부는 8g인데 황태채는 80g이에요. 정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황태채 100g 중에 80g이 단백질이에요. 거의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g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으로 계산해 볼게요.
황태국 한 그릇에 황태 30g이 들어가는데 단백질 24g이 들어있어요. 이건 삶은 달걀 2개, 닭가슴살 100g과 같은 양이에요. 황태채 구이 작은 접시는 20g이 들어가는데 단백질 16g이 들어있어요. 두부 2모, 우유 2컵과 같은 양이에요. 황태채 한 줌이 15g인데 단백질 12g이 들어있어요. 삶은 달걀 1개와 같은 양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황태국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황태의 단백질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루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돼요.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미 잘게 쪼개져서 나이 들어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도 쉽게 흡수할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좋은 성분도 많아요.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 혈압에 좋은 타우린, 뼈에 좋은 칼슘과 인,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군 등이 들어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박씨 할아버지의 경우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일어나기 어려워하셨는데 매일 아침 황태국, 저녁에 황태채 구이를 드시고 3개월 후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고 계단도 난간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셨어요. 68세 김씨 할머니의 경우는 자꾸 넘어져서 무릎, 손목 다치는 일이 반복되셨는데 황태국을 일주일에 4-5번 드시고 6개월 후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그럼 이제 황태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직 건강한 50, 60대 분들은 하루 황태채 20에서 30g 정도를 황태국으로 주 3, 4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힘이 좀 빠진다고 느끼는 60-70대 분들은 하루 황태채 30-40g 정도를 아침에 황태국을 드시고 저녁에는 황태채 구이를 드시면 좋아요. 많이 약해진 70대 이상 분들은 하루 황태채 40-50g 정도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먹는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태국을 추천드려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거든요. 만드는 법은 황태 30지을 찬물에 30분 불린 후 물 4컵에 넣고 20분 끓여주세요. 무, 대파, 콩나물 넣으면 더 맛있어요. 국물까지 다 드세요. 두 번째, 황태채 구이가 좋아요. 바삭바삭 씹는 맛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아요. 만드는 법은 황태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팬에 참기름 살짝 두르고 2-3분 구워주세요. 너무 태우지 마세요. 세 번째, 황태채 무침이 좋아요. 나트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세요. 황태채를 염분 빼기 위해 찬물에 30분 담갔다가 물기 짜고 야채와 함께 무쳐 드세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드세요. 공복일 때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운동 후에도 좋아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 황태채를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적당히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부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조금만 드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물을 많이 드세요. 황태채는 나트륨이 많아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은 드세요. 채소와 함께 드세요. 무, 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밥과 함께 드세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돼요.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하셔야 해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조심하세요. 황태는 짠맛이 강해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20g 이하로만 드세요. 그리고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단백질이라 혈당에는 직접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짠맛 때문에 부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세요.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짠맛 때문이에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나트륨 때문인데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에게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문제 없지만 확인받으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에서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당연히 드시면 안 돼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이번엔 좋은 황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색깔을 보세요.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이 좋아요. 너무 하얗거나 너무 검은 건 피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심하면 좋지 않아요. 담백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좋은 황태예요.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강원도산이 가장 좋아요.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드세요.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 습기가 들어가면 금방 상해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50대부터 건강관리를 제대로 시작하느냐가 80세, 90세 건강을 좌우해요.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이 황태를 꾸준히 드시면 70대에도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실 수 있어요. 80대에도 혼자서 장보기 할 수 있어요. 90대까지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요. 황태를 꾸준히 드셔서 건강해지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이라도 걷기를 함께 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드셨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더 오래 지속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황태 20g씩 일주일에 2번 황태국을 드시고 2주차에는 황태 25g씩 일주일에 3번 황태국을 드세요. 3주차에는 황태 30g씩 일주일에 4번 황태국을 드시고 4주차부터 거의 매일 황태국 또는 황태채 구이를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황태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과학으로 증명됐어요. 이런 좋은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마트에 가서 좋은 황태 사오세요. 내일 아침 황태국 끓여 드세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서 이야기해보세요. 한 달 후에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건강한 100세까지 황태와 함께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